세목별 물류비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비를 세목별로 정확하게 분석하면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비를 단순히 운송비나 보관비로만 관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에서 비용이 증가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세목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물류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세목이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최적화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세목별 물류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와 노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란 물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포장재, 연료비, 소모품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박스, 테이프, 완충제 등이 재료비에 해당합니다. 재료비는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포장재 비용을 줄이거나 연료비 절감 전략을 도입하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무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비는 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급료, 작급, 퇴직금, 법정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뿐만 아니라 운송기사, 하역작업자, 물류관리자의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기업에서는 공장별, 사업장별, 지역별, 고객별로 노무비를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비는 전체 물류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목별 물류비에서 경비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경비는 크게 공공서비스비, 관리유지비, 감가상각비, 일반 경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서비스비입니다. 이 비용은 전기, 가스, 수도 등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공공요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항목입니다. 물류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많다면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관리 유지비입니다. 이 비용은 물류센터나 차량, 장비 등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창고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등이 포함됩니다. 효율적인 유지 보수 계획을 세우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란 물류 설비나 차량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건물, 운송 차량, 지게차 등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됩니다. 감가상각비를 분석하여 물류 설비를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물류에서는 감가상각을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여비, 교통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등이 포함되며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질, 도난, 사고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이나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이나 파손에 따른 비용은 물류 경비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본 비용을 원가 계산에 반영함으로써 산출된 원가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방법은 최근 증권시장이나 회계학 분야에서 신개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 개념과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중평균이 자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비용은 물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시설 부담이자와 재고 부담이자가 있습니다. 먼저 시설 부담이자입니다. 시설 부담이자는 물류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물류센터를 직접 소유할 경우 이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데 투입된 자금에 대한 기회원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건축하여 3년째 사용 중이고 내용 연수가 5년, 가중평균 이자율이 5%라면 3년차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며 미상각 잔액 4천만 원을 5%로 계산하여 시설부담이자는 200만 원을 시설부담이자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재고부담이자입니다. 재고부담이자는 기업이 보유한 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재고를 많이 보유할수록 자본이 묶이게 되므로 이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재고를 최소화하고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물류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재고 10억, 기말재고 14억, 가중평균 이자율 5%라고 한다면 평균 재고가액 12억을 5% 계산한 금액인 6천만 원을 재고부담이자로 계산합니다. 이번 강의를 요약하자면 물류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비용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을 정확히 분석하면 비용 절감과 운영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노무비는 전체 물류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중요합니다. 경비 항목에서는 에너지 절감, 유지 보수 최적화, 감가상각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물류시설 운영 방식과 재고 관리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이 물류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기업의 물류비 절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